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아파트 투자연구소 부테이 TV입니다. 오늘은 음마아파트 재건축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단순히 분담금이나 새 아파트가 몇 층으로 올라가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더 주목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음마아파트 4,424세대가 이주하기 시작하면 그 많은 세입자들은 과연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그 순간 대치동뿐 아니라 개포동, 도곡동까지 전월세 시장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음마는 일반적인 재건축 단지와 조금 다른데요. 대치동 학원가 때문에 들어와 있는 세입자가 많고 자녀 학교와 학원을 생각하면 이분들이 서울 다른 지역으로 쉽게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마 이주를 단순히 한 아파트의 재건축으로 보기보다 대치동 학군 전월세 수요가 주변 지역으로 재배치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마 이주가 시작되면 전월세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지 제가 현장에서 보는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짧게 살펴볼까요? 음마 아파트는 2023년 조합 설립을 마쳤고 2026년 7월 사업 시행 인가까지 받았습니다. 현재 조합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일정은 27년 상반기에 이주, 그리고 28년 착공인데요. 물론 재건축 사업은 여러 가지 변수가 따르기 때문에 실제 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음마가 재건축을 할까 말까 하는 단계가 아니라 실제 이주를 준비해야 하는 단계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세입자들에게도 이주 계획과 관련한 안내문이 배포되었는데요. 특히 조합 안내문을 보면 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학사 일정까지 고려해서 방학 기간 등을 활용한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음마에는 학권 때문에 들어온 세입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대치동 안의 전세 수요입니다. 음마 세입자가 이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모두 개포나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은 역시 대치동 안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녀가 이미 대치동 학교에 다니고 있고 학원도 대치동에 다니고 있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생활권을 바꾸고 싶지 않겠죠. 그렇다면 대치동 구축 아파트나 비슷한 면적의 전세부터 찾게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음마는 대치동 안에서도 비교적 접근 가능한 가격으로 학권 수요를 받아주던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처였습니다. 그런데 음마 4,424세대가 이주를 시작하면 이 임대 공급 자체가 시장에서 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세입자가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음마라는 큰 전세 공급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주가 가까워질수록 대치동 안에서 가격 조건이 비슷한 구축 전세부터 매물이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특히 학기 시작 직전이나 방학철처럼 학군 전세 수요가 원래 움직이는 시기에 음마 이주가 겹친다면 체감하는 매물 부족은 더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치동 안에서 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는 어디로 갈까요? 여기에서 두 번째 변화가 나옵니다. 개포동과 대치동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입니다. 음마에 살던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집의 신축 여부만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지금 다니는 학교와 학원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그 관점에서 보면 개포동과 도곡동은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대치동 학원과 접근성을 크게 포기하지 않으면서 대단지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자금 여력이 있는 가구라면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DH자이 개포 혹은 DH 아너힐즈 같은 개포 신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점이 있어요. 음마 세입자 3,000세대가 한꺼번에 개포 신축으로 넘어온다? 이것은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격 차이인데요. 음마에서 전세로 살던 사람이 개포 신축으로 옮기려면 상당한 추가 전세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동은 소득과 자금 수준에 따라서 상당히 나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금 여력이 있는 가구는 개포 신축이나 도곡동으로 이동하고, 그렇지 않은 가구는 대치동 주변 구축이나 빌라, 오피스텔 등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마 이주의 영향을 볼 때는 어느 한 단지가 오른다라고 단순하게 보는 것보다 가격대별로 임차 수요가 어떻게 나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세 번째 변화가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전세보다 반전세와 월세 시장이 더 먼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음마에서 전세 7억 원 정도로 살던 가구가 있다고 해볼 때, 그런데 아이 학교 때문에 대치동이나 개포동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주변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더니 전세가 11억, 12억 또는 그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두 가지인데요. 현금 4억이나 5억 원을 추가해서 전세로 가거나, 아니면 기존 보증금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부족한 금액을 월세로 내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두 번째 선택을 하는 가구가 상당히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전세금 7억에서 12억 원으로 한 번에 올리는 대신 보증금 7억이나 8억 원의 월세를 내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마 이주의 영향은 전세 가격만 보면 놓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대치동이나 개포동에서 전세 매물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반전세 계약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그리고 월세가 어느 수준에서 체결되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오히려 전세 가격보다는 월세와 반전세 시장에서 먼저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음마가 27년 상반기 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서 27년 어느 날 갑자기 4천여 세대가 동시에 이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학령기 자녀가 있는 집은 훨씬 일찍 움직일 텐데요. 아이 전학 문제도 있고 학원도 옮겨야 하고 원하는 지역에 전세 매물이 나올 때 미리 계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식 이주 시점보다 6개월 정도 앞선 시기부터 시장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좋은 물건이 나오면 이주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계약하고 움직이는 세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음마 이주의 영향은 이주 개시일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조금씩 시장 가격과 매물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음마 이주 때문에 대치동이나 개포동 전셋값이 무조건 오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데요. 전월세 가격에는 공급 물량, 대출 여건, 입주 물량, 또 계절적인 수요 등 여러 변수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 있는데요. 음마처럼 4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가 움직이는데 그중 상당수가 학군을 이유로 이 지역을 떠나기 어려운 세입자라면 주변 임대차 시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기는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향의 방향보다는 어디에서 먼저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인데요. 제가 앞으로 체크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음마의 실제 이주가 일정이 언제 확정되는지, 두 번째, 대치동 구축 아파트의 전세 매물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세 번째, 개포 도곡권에서 반전세와 월세 계약이 실제로 늘어나는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나면 음마 이주 수요가 실제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음마 재건축을 볼 때 대부분은 새 아파트가 몇 세대 되는가, 분담금이 얼만가, 언제 입주하는가를 봅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먼저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4,424세대의 이주입니다. 특히 음마처럼 학군 세입자가 많은 단지는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대치동 안에서 일부가 움직이고 일부는 개포와 도곡으로 이동하고 가격 차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는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음마 이주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음마 아파트 한 단지의 이주가 아니라 대치동 학군 전월세 수요가 주변 지역으로 재배치되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실제 이주 시점이 가까워지면
대치동과 개포동 전월세 시장을 데이터로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강남 부동산의 숫자만이 아니라 그 숫자 뒤에서 실제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하시다면 채널을 구독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현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